안녕하세요. 두 번째 동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출품하신 작품으로 구성된 온라인 사진 시화전을 함께 감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이 녹아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봅시다. 참고로 순서는 랜덤입니다. 1학년 이지환,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3학년) 김서연,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잘 나타난, 조건 없는 사랑이 잘 나타난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3학년 김한, 별에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라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3학년 김보빈, 내 편이 돼줄래? 윤미애. 감정이 진상이 되는 날이 있어. 막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날이면 온전한 내 편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시를 읽으면 너무 공감이 되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1학년 장세율, 산울림 윤동주. 까치가 울었다 산울림, 아무도 못 들은 산울림. 까치가 들었다 산울림, 저 혼자 들었다 산울림. 네,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저기 새를 못 알아볼까봐 까치라고 친절하게 써주셨네요. 네, 귀엽습니다. 1학년 김서은, 식곤증 오연희. 책 속의 글자가 흔들흔들 춤을 춘다.
눈 깜짝할 새에 하늘로 망울망울 번져가는 내 책 속 글자들. 뒤따라 잡기엔 너무 졸려 포근한 책상을 베개 삼아 잠이 든다. 작가 이름을 못 봤다면 서은이가 쓴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1학년 민서희.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나태주 시인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란 별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여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1학년 이채린. 해질녘 최후기. 따뜻하게 구워진 공기의 색깔들, 멋지게 이룩하는 저녁의 시선, 빌딩 창문에 불시착한 구름의 표정들, 빨갛게 부어오른 암술과 꽃잎이 번그러지는 하늘, 태양이 한 마리 곤충처럼 밝게 뒹구는 해질녘 세상은 한 송이 꽃의 내부. 매일 일과를 마치고 집에 걸어올 때 보이는 노을이 매일매일 다르고 예쁜데 그때의 노을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진과 시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2학년 조아인. 너에게 띄우는 글 이혜인.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이 시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내 모든 걸 주겠다는 얘기죠. 3학년 고도희. 지렁이. 이회수. 도대체 내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인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렁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불쌍함이 느껴지는데 지렁이는 그렇지 않았다. 이 시를 읽고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반성을 하게 된다. 한 줄의 짧은 시에 굉장히 긴 감상을 남겼네요. 3학년 정민송.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는 과거에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인연을 맺을 때 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던 어차피 시간 지나면 많이 만날 사이도 아닌데 대충 하자 라는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고 나를 바뀌게 해준 시라서 선택했다. 그렇죠. 인스턴트식 만남이 판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3학년 김동아.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나태주.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그리고 억울해서 세상의 반대쪽으로 돌아앉고 싶은 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은 날 내게 있었소. 아무한테서도 잊혀지고 싶은 날, 그리하여 소리내어 울고 싶은 날 참 내게는 많이 있었소. 뻔하지만 말하기는 힘든 이야기를 시가 담고 있어서 읽었을 때 이런 일을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2학년 홍은채. 갈대. 신경님. 오래전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이 시에는 여러 뜻이 있겠지만 현대사회의 슬픈 현실을 잘 드러낸 시 같아서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2학년 서희연.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모든 것을 짧게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오래 길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회에 제목과 작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전다희. 둘이 될 수 없어. 원태연.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일 텐데 너를 뺀 나는 하나일 수 없고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어야 하는데 너를 더한 나는 둘이 될 순 없잖아. 언제나 하나여야 하는데 너를 보낸 후 내 자리를 찾지 못해 내 존재를 의식 못해 시리게 느껴지던 한마디 되새기면 그대로 하나일 수 없어 시간을 돌려달라 기도하고 있어.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일 순 있어도 너를 뺀 나는 하나일 수 없는 거야. 둘이 되고 싶지만 하나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너무 잘 표현이 되고 있어 만약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시를 한 번쯤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현 씨의 시는 이 시 외에도 현재 여러분들이 짝사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첫사랑 중이라면 공감이 갈 만한 시가 아주 많습니다. 한 번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최효선.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오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축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봄과 관련된 시를 찾다가 고르게 되었고 봄을 고양이에 빗대서 쓴 시이기도 하고 시의 내용도 좋고 그 의미도 좋아서 골랐다고 합니다. 사진 속 고양이가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랑 무척 많이 닮았는데요. 오늘 가서 고양이에게 어떤 봄이 어려 있는지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정수환.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3학년 임보배. 하늘은. 임종엽. 하늘은 맑고 깨끗한데 왠지 모르게 머리가 멍하고 정지된 느낌은 뭘까? 너무 맑고 깨끗해. 내 거울이 추해 보이는 탓일까? 내 지금 마음이 암울해서 이 맑은 하늘이 더 맑게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되었다. 보배가 코로나 블루에 걸린 걸까요? 네. 마주침 있게 되면 모두들 한마디씩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임미경. 윤동주의 서시를 골랐네요. 아까 한번 낭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하고 아름다운 시죠. 3학년 이재훈. 꽃. 라첼 카슨. 돼지는 꽃을 통해 웃는다. 짧지만 기억에 남아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외국 작가의 시를 선택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3학년 이효원. 풍경 달다. 정호승.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왠지 효은이와 잘 어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절과 풍경이 잘 어울리고 풍경이 울릴 때마다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하게 하려는
화자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골랐다고 합니다. 1학년 강수빈. 열린 하늘. 구름은 가슴 모양으로 하늘을 지난다. 그래, 누구는 예쁘다, 누구는 슬프다, 누구는 감동이다라며 감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는 구름에 비유한 구름과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이 시가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을 17년 8월 9일날 찍었나요? 먹구름과 맑은 하늘 사이로 잠깐 비추는 그런 햇빛, 다들 잘 어울리네요. 3학년 도예린. 네, 예린이도 나태주 시인의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를 골랐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많이 공감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섭섭한 일이 많은가요? 네, 빨리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늦게 제출한 1학년 김태윤. 맷버들 가려 꺾어 홍랑.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네, 제가 그림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서 보내도 된다고 했었는데 네, 그림에 엄청난 자신감이 보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고른 시 잘 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른 시인이 있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가 4편, 나태주 시인의 시가 4편, 그리고 정호승 시인의 시가 2편이 있어서 이 시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윤동주 시인,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저항시인 중 한 사람으로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고뇌와 참회가 잘 드러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항일운동 중 젊은 나이에 옥사를 하여 왕성한 작품 활동을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리네 삶을 한국적인 정서로 잘 풀어낸 시인이라 그런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시인의 작품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격동의 한국을 살아가면서 느낀 비극적 현실이나 사랑의 외로움 등을 절제된 감정으로 노래한 시인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름이나 시 전문은 몰라도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배고프니까 사람이다 처럼 패러디도 많이 있죠? 이런 구절은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시를 고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시들을 보니 요즘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 그에 딱 맞는 시를 찾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겐 기억에 오래 남는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작품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재산을 많이 소유할 수 있답니다. 이 재산들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인화해서 도서관에 전시를 할 겁니다. 전시가 끝난 이후에는 각자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